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사에서 미국의 많은 여자들과 남자들이 잊혀지고 있는데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취임사가 너무 어둡다, 분열을 조장한다, 밝음과 희망, 철학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그 도시 일자리가 많이 없고 굉장히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곳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다고 지지를 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떠나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고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었던 민주당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일자리를 좀 내줘야지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오늘 AP통신이군요. 위스콘신의 그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경제 리바이벌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킬 수 있는가. 위스콘신에서 54살의 한 여성이 13개의 봉투 다 페이먼트입니다. 집부터 융자금, 베큐um 클리너 이런 것 등등 지금 시간당 $10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빚을 다 갚으려면은 87년이 걸린다는 계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에 다 민주당을 포기를 하고 위스콘신의 크로포드 카운티라는 곳인데 공화당인 억만장자면서 더군다나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에 나온다고 했었을 때 농담하냐면서 웃었는데 남편이 근데 여보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다 돈이 돼. 그 말 듣고는 모든 거 다 상관 안 하겠다. 돈을 만들어낸다니까 하고 마음을 바꾸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는 사람이에요. 14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그동안 소먹이는 일부터 공장, 봉제 공장 안 한 일이 없이 했고 이제 와서 보니까 임금도 동결되고 다 헬스케어 같은 거 희망이 없어서 어차피 이렇게 궁지에 몰렸으니까 하면서 투표했다는 거예요. 이민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탑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을 장벽 쌓는 것을 일자리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위스콘신 주에서도 실제로 히스패닉계와 일을 해본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참 멕시코에 벽 쌓겠다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더럽고 어려운 백인이 하지 않는 일을 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이 점을 자꾸 잊게 되죠. 한국 사람들도 이민이 지금 너무 많아 하면서 이민 막아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 토사구팽 같은 단어를 죄송합니다. 개인 의견 말씀드려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사실은 백인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히스패닉계는 코리안 아메리칸보다 더하다고도 통계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적은 돈 받고 일하고 이게 다 백인들이 안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그러면 어떤 경우는 스페니쉬도 못할 수도 있을 텐데 보내야지 되는가? 그 국가로 마약과 이런 것들이 총격 범죄 같은 것들이 창고라는 그곳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꼭 우리가 살고 봐야지라고만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어쨌든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뭘 좀 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중국이나 멕시코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65%에서 80%는 사실은 아마존도 아마존고 같은 그런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만드는데 직원이 10,000 스퀘어 피트, 40,000 스퀘어 피트 돼도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65%에서 80%는 결국 자동화 때문에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관세가 높아지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제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죠. 토마토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토마토가 관세가 20%가 멕시코에서 오는 것이 붙으면 어떡하겠어요. 슈퍼볼 할 때 과카몰레 많이 먹었지만 미국에서 먹고 있는 과카몰레의 80%는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겁니다. 그런데 멕시코에 장벽 세운다고 하면서 과카몰레에 세금 붙이면은 아주 좋은 값싼
그런 그 아보카도도 먹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 별로 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누가 뭐라고 해도 도시화, 세계화, 기계화는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풀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는 무효에서 수선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원래 예상했었던 대로 오늘 그 한국일보 일면을 보셔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리필에서 리페어로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적응을 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무역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완전히 뒤집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다 하는 게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마이클 무어 교수가 오늘 아침에 그 MSNBC에 나와서 분석을 한 내용이거든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난해에 보험이 없었던 사람이 미국의 11%인데 3년 전에 17%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해서 그런데 새로운 가입자의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여서 카이저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150만 명이 새로 가입했는데 630만 명이 공화당 지역에서, 더군다나 나이가 많이 들고 시골 지역에서, 나이 많이 든 사람 시골 지역 전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리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리페어 한다 하는 것이죠.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TPP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마켓 문 닫고 포기하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이 훨씬 피해를 많이 입고, 그리고 이것은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의 홈타운 컬럼버스 인디아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또 작은 그 수출에 의존하는 곳인데 미국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수출은 미국 경제에 있어서 10% 차지하는데 특히 농업 기반인 곳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미국 농산물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무역이라든가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무효화하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표현으로 보면은 그쪽에서 배신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깊은 고민이 이미 시작됐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